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뇨랑 고혈압이 아니라 척추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이 고혈압, 당뇨 완전 대한민국 전문가시잖아요. 최고의 전문가이신데요. 이 고혈압, 당뇨 연구하시면서 어떻게 이 척추에 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고혈압이 이제 2020년도 말이죠.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우리나라 환자가 1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1200만 가운데 한 22%가 넘었었다 볼 수 있고요. 2015년도가 한 570만 명이었으니까 매년 한 10%씩 증가해서 지금은 한 1200만 명, 지금 2022년이니까 뭐 한 1300만 정도로 보고요. 고혈압이 아시다시피 95%가 본태성 고혈압, 즉 원인이 없어요. 당뇨도요. 2019년도 한국 당뇨병 학회에서 5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10%고 세계 평균치는 2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2배로 많은 당뇨 환자를 갖고 있고. 그렇게 많나요? 그렇죠. 당뇨병 증가율은 전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아마 2030년 되기 전에 고혈압이 지금 한 1200만 명이 되듯이 당뇨도 1000만 명에 이를 것이 추상하고 있고요. 당뇨도 똑같이 고혈압하고 95% 이상은 이형 당뇨로 해서 원인 없이 나오는 당뇨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가 비슷한 성격으로 원인은 없지만은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 당뇨하고 척추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왜 이제 제가 고혈압 당뇨 전문 한의사가 척추를 연구하게 됐냐면요. 척추 자체가 치료해 보면은 고혈압 당뇨가 자율신경에 의해서 고혈압 당뇨가 조절이 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척추에 보면은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신경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그래 척추만 잘 자극해줘도 실제로 고혈압 당뇨가 잘 치료가 되고요. 척추가 문제가 오게 되면 내부 장기라든가 혈액순환이라든가 당대사라든가 혈압대사가 문제가 와요. 그래서 척추를 관심을 갖고 있다가 척추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당뇨하고도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척추를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고혈압, 당뇨하고 척추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고혈압 당뇨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도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척추도 이번에 책을 내면서 척추도 고혈압 당뇨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참 제가 보면서 놀란 것이 2014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에서 척추에 관한 발표를 했어요. 2014년도에 무려 1260만 명, 당뇨, 고혈압하고 비슷하죠. 국민 4명 중에 1명이 척추 관련 증상을 앓고 있고요. 2014년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은 척추 질환 건수가 8,790만 건이에요. 진료비가 2014년도 지금부터 8년 전인데 3조 8,760억 거의 4조 가까이가 나가고 있고요. 전체 질환이 14건 중에서 우리가 한 6.2%, 진료비는 무려 이제 6.5%가 척추 관련 질환으로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2007년부터 쭉 자료를 보니까 2007년하고 비교해서 몇 퍼센트? 전체 진료 건수는 88% 증가했고요. 진료비는 95%.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7년 사이에. 앞으로 2022년에는 또 2배로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척추 과잉 수술이 문제가 되거든요. 심평원에서 그걸 지적을 했어요. 2011년도가 심평원에서 발표가 보면 15%가 과잉 수술이다. 그러니까 수술 안 해도 될 사람을 수술하고 있다고 판명해서 그때 당시에 척추 수술이 15만 건 중에서 23,385건, 15점 정확하게 2%가 과잉 수술 판정이고 진료비는 그래서 심평원에서 과잉으로 했다고 292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제가 쭉 보니까 2008년도, 9년도는 9%밖에 아닌데 2010년도는 11%, 2011년도는 15.2%. 점점 이게 삭감이라든가 과잉 수술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척추 관련 수술을 통해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사람이 30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고 2011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과잉 수술이 많은 척추 질환 환자들 불만이 제일 많은 병이 척추, 무릎, 어깨 수술이에요.
이 척추 수술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심각한데요. 그래서 2013년도에 국회에서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국정감사에서 왜 과잉수술 척추로 인해 갖고 말이지 너그 병원에서 조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조정 건수가 12만 9천 건, 13만 건하고 조정 금액이 420억 원을 조정을 해가지고 자꾸 이걸 개봉하고 있는데도 지금 나아진 게 별로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14년부터 이게 이런 비슷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과잉 진료다 내지는 뭐 불만이 많다 막 이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비 내역에서 가장 많은 질환이 디스크. 그렇죠. 네. 척추 협작인데요. 그 1, 2예요. 심평원 자료에 보면요. 네. 과잉 진료에서 척추를 수술해서 진료비 환불하는 거. 그 1, 2가 뭐냐면 1위가 잘 아는 디스크, 요추 추간판 탈출이라 그러죠. 그리고 2위가 척추 협착이에요. 협착. 그러니까 다빈도로 이야기하면은 1위부터 3위가 척추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이건 정형외과 질환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심평을 발표를 했죠. 척추 치료를 받은 다음에 진료비 내역 확인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느냐, 왜 수술했느냐.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척추뿐만 아니라 무릎, 어깨 질환 치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심평원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척추 수술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나아지면 괜찮지만 이게 후유증이 생기면 그게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가 척추를 수술해서 뭐 나아지면 뭐 아픈 걸 좋아지니까 뭐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후유증하고 위험성이에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가 수술을 선택하는 순간 후유증이라든가 재발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말이죠. 통증이라든가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면은 첫 번째 수술보다 치료 기간 후유증이 더 많이 들어가요. 첫 번째 수술이 만약에 7, 80%의 성공률이라면은 척추 수술은 2번, 3번 한 사람 많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50%밖에 해요, 성공률이. 세 번째는요,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실패한다 보죠. 그러니까 척추 수술은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요. 재발률, 후유증, 통증이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척추가 아플 때는 참아야 될까요, 박사님? 그렇죠.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의사들도 이야기해요. 동서양의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척추, 무릎, 어깨 수술은 웬만하면 수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된다. 책을 냈어요. 우리나라 의사가. 절대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라든가 척추 경련을 이해하게 되면은 척추는요, 잘 몰라서 그래요. 만병을 예방 치료가 가능하고 척추뿐만 아니라 척추 경련을 제대로 자극하면요, 척추병은 물론이고 만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 그 외에 많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척추 관련된 증상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왜 그렇게 자꾸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척추로 고통을 받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립동물, 우리가 두 발로 다니는 동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 유일한 동물 중에 하나인데 장점하고 단점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해요. 뭐냐니까 두 발로 다니는 동물은요, 척추 질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 중력하에 살다 보니까 척추, 어깨, 무릎은 항상 취약해요. 그러니까 네 발 달린 동물은 척추 질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발 달린 동물이 어찌 보면 슬픔인데,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말이죠,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편리한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맨날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라든가 이런 데 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이제 다양한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척추 질환은 전 세대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별로 보니까 네. 20대부터 70대까지 요즘은 박사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10대도 이 척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있습니다. 10대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 5.9%. 2014년도에요. 지금 2022년이니까 그때 자료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심평원에서 1260만 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0대가 그때 66만 명 정도, 30대가 한 160만 명이고 40대부터 본격적이에요. 40대가 한 210만 명, 17%고 50대가 270만 명, 60대가 200만 명, 70대도 170만 명이기 때문에 여자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매년 척추 환자들이 중요한 것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죠.
여기 이 자료도 같이 보시면은 척추 수술의 진료비가 지금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척추 수술 받는 사람들 자료를 보니까 50대, 60대, 70대가 한 건수의 65%를 차지해요. 40대가 한 12%고 진료비는 50대가 20%, 60대가 23%, 70대 한 6.6% 해갖고 진료비 70%가 50대, 60대, 70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척추 수술이 지금 현재 1위인가요? 그렇죠. 일반적인 수술로 보면 척추 수술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백내장인데 2020년도 그 지금 횟수로는 백내장 1위예요. 네. 근데 진료비, 치료비로는 척추 수술 1위인데요. 얼마냐면은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 비용이 1인데요. 제일 돈을 많이 내는데 9,182억 원. 1조 가까이 되죠. 네. 2020년도에 무릎이 4위예요. 4위. 1위부터 30 사이가 2위가 이제 백내장 수술이 두 번째 들어가거든요. 4위가 설관절, 무릎 관절로 6,722억 원을 지금 쓰고 있고요. 10번째가 고관절, 고관절이 10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디스크 수술은 뭐 2022년 당시 한 700만 원 정도 되고요. 무릎은 제일 비싸요. 1247만 원 정도. 입원도 한 32일 정도 하고 어깨도 한 500만 원 정도로 이게 매년 이제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예. 네, 박사님, 척추 질환이 매년 3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도대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보면은 이제 50대부터 70대까지가 한 70% 건수하고 치료비 차지하잖아요. 네. 자, 50이 넘어가면은 두 발 달린 기립동물은 척추병은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어깨, 허리, 무릎. 그러니까 50대면 50개 오고 네. 무릎 오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존 검사가 오늘 말씀드린 게 위양성률이라서 병원에 가고 나는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나오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는 치료가 네.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재발하고 악순환하도록 이게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 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이 1,200만 명 시대에 그러면 검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검사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 검사라든가 치료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제 그 미국 워싱턴 대학의 스탠리 비고스 교수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병원에서 CT라든가 MRI로 디스크 협착증 진단받는 위양성률, 그러니까 나는 정상인데 엑스레이상에서 문제로 나타나는 게 30세는 30%, 60대는 60%. 10명 가면 6명은 나는 정상인데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엑스레이상에서는요. 검사상의 위양성률, 가짜라는 거예요. 양성이 아닌데 가짜로 양성이 되는 경우. 70세는요. 우리가 70세, 50 전에 죽으면은 수술할 일 별로 없는데 50 넘게 살다 보니까 70세는 무려 엑스레이 상에서 100%가 70이 넘어서 병원 가고 엑스레이 찍으면 협착이다, 아니면 좁아졌다, 아니면은 뭐 어떤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의사가 이야기했죠. 관절염, 요통, 디스크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안익주라는 의사가 이야기했는데 MRI 상에서 위양성률, 그러니까 검사상에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거는 실로 심각한 수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수술하니까 아프면은 안 하면 되는데 그냥 가면은 뭐 CT, MRI 찍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디스크 권하는 사이자 정형외과 의사인데 황윤건이라는 의사분은 더 심한 말을 해요. 디스크 협착증은 나이 들면 주름 생기듯 다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름 생기듯이 생기기 때문에 CT, MRI 상에서 나오더라도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CT나 MRI 보고 수술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보이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은 겁이 나거든요. 그렇죠. 치료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치료의 실상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오늘 그 잘 들으시면 이제 우리가 예방을 7, 80세 사니까 90까지 치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기존의 치료를 계속 재발하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재발하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또 스탠리 비고스 교수하고 캐나다 엘바트 대학의 미셸 바티 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 했냐면 외국도 비슷해요. 수술이 유익한 경우, 허리 수술이 유익한 경우 환자의 몇 퍼센트 아십니까? 2%. 2%요? 수술하면은 100명 중에 2사람이 유익한 것이고 나머지는 부적절한 수술이고 나쁜 영향 미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재발하고 만성적인 통증이 유발돼서 보통요
수술 후 2에서 6개월 만에 재발합니다. 각종 재발로 힘들어진다고 스탠리 비고스 교수하고 미셈 마티에 교수가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안익주라는 그 의사도 그런 말 하죠. 허리 무릎 수술은 90%가 가짜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탈라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릎 연골이 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가짜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를 하는 황윤근이라는 의사는 뭐는지 알아요? 디스크, 협착증, 나이 들어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디스크와 협착증 없는 병이다. 없는 병을 지인했다 해갖고 이건 의사들의 상상력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환상 속의 괴물에 불과하다. 의사들이 고백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의사들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죠. 예. 그럼 이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요, 또 자꾸 재발하고 또 자꾸 지금 보면은 2%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98명은 나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이렇게 수술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대책이 되게 현재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무릎이 연골이 닳아서 이 안에 동전 크기 한 5mm밖에 안 되거든요. 닳아서 통증이 생긴데 하고 치환술을 해요. 허리는 디스크가 좁아졌다, 협착이 되었다, 내지는 뭐 삐져나왔다, 내지는 뭐 주간파 탈출이 됐다 이래서 하는데 통증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의사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허리가 아프고 무릎 아프고 연골하고 디스크하고 관계가 없고, 그런데 수술하기 때문에 이거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모든 통증은 뭔지 아세요? 근육. 네.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텐던이라서 힘줄의 통증이기 때문에 수술 안 해도 무릎, 허리는, 어깨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네. 척추질환이 일단 지금 1200명 시대인데요. 네.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항상 보면 솔루션은 그 썬루션이잖아요, 제가. 네. 한방에는 썬루션 다 보셔야 돼요. 뭐냐니까 정형외과 가서 고든 와델 박사가 이야기를 해요. 영국 의사인데 요통하고 척추라든가 무릎 모든 통증은 실패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역할을 엄격하게 다시 재고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미국 센트 오거스트 대학 초대 학장인데 스탠리 페리스 박사도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지금 물질적인 지금 아픈 거 통증 있잖아요. 디스크가 어떻고 협착이 어떻고 무릎 연골이 어떻고 반월상 연골이 어떻고 그것보다는 기능적으로 물질로 하지 말고 기능적인 에너지 치료를 해야 된다. 근본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치료는 근본 치료가 안 된다. 재발하잖아요. 2개월, 6개월 만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만성화되고 되고 있고요. 그다음 통증이 오면은 병원에 검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어요. 수술하는 거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수술하는 건 신중하고 그다음에 통증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면은 스탠리 페리스 박사가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금방에 좋은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이터 가즈마 선생이 굿바이 허리 통증을 진 사람인데 이분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허리, 무릎, 어깨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으면 수술해야 되는 건 거의 없고 90% 정도는 쉬운 치료, 보존적 치료로 통증 호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술해야 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통증이 무엇인지 그것 먼저 알아야 그렇죠, 그렇죠. 통증은요, 인간이 다 좋아요. 기구도 사용하고 머리도 좋고 두 발로 다니는데 이 기립동물은 50이 넘으면요, 허리, 어깨, 무릎은 숙명처럼 옵니다. 아픈 게 병이 아니에요. 두 발 다니는 재고 나이가 들어서 중년가에서 목, 허리, 무릎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 근육이라든가 근막이라든가 인대라든가 텐던, 힘줄이. 그래서 근육하고 근막하고 힘줄이 굳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네. 이게 뭐든지 주름자 생기면 굳어지잖아요. 경화되다 보니까 통증이나 통처가 생겨요. 심해지면은 그것이 신경통이 되는 거예요. 신경을 압박해서 저림 증상 통증이 생기는데, 그래서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의 대부분은 근육통,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통,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힘줄통이기 때문에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통증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게 중요하죠. 거의 모든 통증은요, 치유 반응이에요. 그래서 인체가 말이죠, 아플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머리가 아프고 생리통이 있고 몸이 아플 때 막 두려워가지고 막 무슨 큰 병 난 것처럼 하지 말고, 통증이, 저는 그래요. 통증이 생기면 감사, 기도부터 해요. 또 내가 치료할 수 있구나. 그 다음 이 원인이 뭘까? 통증이라는 것은요, 인체를 회복하고 인체를 재생하고 인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생기는 증상인데,
통증이 염증이 생기면은 상해전류가 발생해요. 네. 인저리 커런트를 하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뒤에 말씀드린 생기면은 전류를 많이 보내요. 그게 피가 많이 간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재생하고. 그래서 통증은 여러분들이 어떤 통증이든 인체를 회복하려고, 재생하려고, 치유하려고 회복하는 반응으로 생각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환자한테 그런 말 해요. 무릎, 허리, 어깨 아픈 사람. 아플 만큼 아파야 낫고, 아프지 않고 치료되고 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애도 말이죠. 난 안 나봐서 잘 모르지만은, 아플 만큼 아파야 애가 나와요. 이 무릎, 어깨 앞에도요, 뭐 이 두통이 생겼다. 요번에 우리 코로나도 아플 만큼 아프고 픽을 쳐야 네. 그 다음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무릎, 허리, 어깨도 똑같이 그래야 건치가 되고요. 통증 없이 근본 치료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병이든. 그래서 통처라든가 그 다음 경혈을 잘 자극해서 치료를 하면은 전혀 수술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 통증이 있다라는 건 내가 내 몸을 치유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 염증. 그렇죠. 그 염증의 형성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밝혀졌죠. 통증이라든가 급성염증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뭐 기관지염이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우리가 감기 오면 아프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통증. 만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통증과 염증을 알면 돼요. 기혈의 흐름, 피라든가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요. 근육이나 근막에 힘줄에 통증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근래는요. 통증을 유발하는 점이 나와요. 그걸 치료를 못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질병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1840년도에 독일 의사가 처음으로 밝혀요. 이거 통증가 나온다. 통증을 유발하는 수출된 근섬유가 유발하고 정상적인 근섬유는 이래 않는데 발견하고 1942년 미국에서 독일 자료를 바탕으로 자넷 트라벨이라는 의사가 트리거 포인트라는 즉 통증 유발하는 점이 있다 해갖고 이제 일반화돼갖고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죠. 네, 그럼 통증과 염증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렇죠. 이 염증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제 뭐냐면요. 저도 이제 아파 보면은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이야기 못 해도 반드시요. 아픈 데는 아프게 하는 통처가 나와요. 그걸 이제 아시혈이라 그래요. 혈자리거든요. 저희들도 이빨이 아파 보면 저도 아프고요. 뭐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반드시 통처가 나옵니다. 그래 그걸 이제 트리거 포인트 미국의 트라벨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3000년 전에 다 알았어요. 이 동양의학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배수편에 보면 경전에 보면은 눌러서 아프다든가 눌러서 시원한 곳은 경혈이 있는 곳이고 통증이 있는 것은 위통 이수라 해서 아프면은 이게 통처라는 거예요. 아시혈. 이게 머리가 아프다. 머리도 아프면요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뒤에가 아프던 통처가 있어요. 그거를 제거해주면은 빨리 나아요. 그러니까 혈자리를 잘 잡아주면은 통증은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손사막 선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승인데 이분 책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통처를 아시혈이라 그래요. 아시혈. 그러니까 혈자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1600년의 사람인데 깨달은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내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우리가 간에 염증이 있고 위에 염증이 있고 만약에 뭐 간이 나쁘고 이러면요 반드시 밖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밖에 통처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뭐 간이 나쁘다 하면 간경락이든 간에 해당하는 뭐 손톱이든 아니면 이런 혈자리 나타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치료하면 좋냐면은 침이나 뜸이나 도인 마사지라든가 뭐 피를 빼든가 하게 되면 이 통처만 없애주면은 다 치유가 되고 그걸 통해서 모든 병은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정말 이 척추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오늘의 시간대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국민의 4명 중에 한 사람이 척추 관련 질환을 앓고 있고요. 그다음 과잉 진료도 늘어나고 있고 환불 요청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든가 뭐 나라에서도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1위부터 3위가 척추, 무릎 관련된 질환이 많고 무릎, 어깨까지 점점 심해지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 과잉 뭐 사례는 계속 심평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1년도에만 15%가 나타났고 근래 보니까 2013년 자료를 보니까 훨씬 늘어났어요. 그때는 2011년도는 2만 건밖에 안 됐거든요. 2만 3,300건인데 보니까 2년 만에 13년도 보니까 12만 건 거의 5배 이상 늘어났고 조정액도 2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척추는
뭐 수술 후유증하고 위험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순간부터 높아지게 뭐 통증이 생기고 후유증 재발하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다음 성공률이 낮고 후유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성공률이 저렇게 낮아지고 재발과 후유증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환자가 많습니다. 저 정말 제가 앞으로 살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척추 수술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척추 무릎, 됐어요. 예, 어깨, 척추랑 무릎이랑 어깨 수술. 예. 그다음 척추 질환이 증가하는 원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기립동물들은 50이 넘으면 할 수 없는 데다가요. 그냥 검사상의 문제, 네.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엑스레이는 70세가 100%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다음 뭐 디스크는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네. 우리가 늙어가는 증거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니까 만성적이고 재발이 이 6개월 만에 재발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도 양심 의사들은 막 90%가 가짜다. 디스크 협착증 없는 병이다. 네. 무릎 태행성관절 없는 병이다. 그리고 상상 속에 괴물이 나고 폭로하고 있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 환자가 2012년도에 1200만 명이니까 지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 검사가 너무나 좀 나는 정상인데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하면 안 돼요. 네. 치료가 재발하고 그것 때문에 디스크 때문에 무릎 연골 때문에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인하고 전혀 무관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내가 이야기했듯이 50이 넘으면 50견 무릎 어깨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고 병원 가고 뭐 엑스레이 CT MRI 해갖고 좁아졌다 뭐 연골이 닳았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됐다 수술하지 말고요. 핵심은 전부 근육통이에요. 전부 근막통이에요. 전부 힘줄이 굳어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 잘 잡아서 늘려주고 펴주고 그 다음에 신경이 압박이 되면 이제 신경통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이라든가 근막은 수술이 필요가 없어요. 네. 풀어주면 돼요. 네. 근막 굳은 거 풀어주고 힘줄도 좀 오래 가지만 치료해주면 되기 때문에 재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주셨을 때 네. 통증이 있다는 그렇죠, 것 그렇죠. 자체가 낫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 좀 있으니까 아픔은 감사해야 됩니다. 네. 통증을 통해서 신경 전달이 되고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회복이 되고 외부에 기운이 들어왔을 때 나쁜 바이러스 들어오면 싸우잖아요. 네.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회복하려고. 그 다음 다리가 삐잖아요. 네. 다리 삐있으니까 아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복하려고. 네. 생리통 왜 생겨? 생리가 안 나오니까 아픈 거거든. 나오면 안 아프잖아요. 소화가 안 된다. 왜 아파요? 체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통증을 통해서 회복하고 재생하고 치유를 하는데 그런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 자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거는 머리는 못 자르니 죽으니까 맨맨한 거 어째 보면은 허리, 무릎, 어깨는 잘라도 안 죽어요. 근데 또 관절은 얼마나 많아요. 고관절도 있고 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뭐 어찌 보면 제일 만만한 게 경추. 네. 이거 수술 애매하거든요. 어깨, 재발하기 참 좋잖아요. 허리, 무릎, 고관절. 이것이 1, 3, 4, 10에 들 정도로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좀 초인해야 돼요.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통증일 때 감사한다고. 또 치료할 수가 있구나. 느낄 수 있구나. 통증만 제대로 하시면 오늘 강의 성공한 겁니다. 통증이 있으면 내가 지금 낫고 있구나. 치료하려는 거구나. 치료를 문제를 하고 있구나. 해결하려는 거구나. 네네. 재생하려는 거구나. 회복하려는 거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자극하면 왜 이제 90% 병이 치료된다 했냐면 척추는 인체 컨트롤 타워예요. 네. 배전판과 같고 교감, 부교감 신경이 전부 척추를 통해서 장부로 흐르고요. 중추신경, 말초신경이 전부 척추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척추 관리는 필요하고 그 다음 척추는요 모든 기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풀어주면은 내부 장기 에너지가 가게 뭐 신경 전달이나 뭐 기혈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척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불행히도 인간은 척추가 제일 취약해요. 왜냐? 두 발로 다니면서 이렇게 맨날 중력하에서 좁아지는 거예요. 아파지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압박골절로 허리가 세 군데 똥강이 나도 죽을 만큼 아파도 100일만 누워있으면 99% 회복됩니다. 똥을 좀 받아내도. 왜? 네. 누워만 있으면 중력하에서 척추가 재생을 해요. 너무 심한 경우는 100일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아픈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1선, 2선, 3선. 그렇죠. 이제 척추를 중심으로 옆으로 네. 세 선이 흘러가요. 1.5cm, 4.5cm, 9cm.
1.5cm는 염증 생길 때 어린애들 자극 주면요 염증이 싹 없어져. 해보세요. 오장육부가 문제 있을 때 3.5cm, 그다음 만성 염증이라든가 정신적 증상이 들 때 9cm 자극해주면 인체가 회복된다고 우리 한의학 의사들은 벌써 밝혀놔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행으로 종과 행이 있는데 위에 3개, 4개, 5개 역할이 달라요. 폐포심은 기혈을 보내고 간담 비위는 음식을 소합수 배설해서 기혈을 생산하는 데 있고 밑에는 저장하면서 높임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척추의 3개, 4개, 5개는 힘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맞게 자극을 줘야만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이제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 뒷목 왼쪽 어깨에 머리 감다 삐걱했다. 삐걱했다. 머리를 예. 감다가 근육이죠, 어깨 쪽이, 근육통. 예. 네. 지금 근육이 보면은요, 아픈 데가 나와요. 그거를 대나무로 두드리든가 마사지 하든가 내지는 온열 자극하면 풀어집니다. 네, 여기 전종찬 씨 질문이신데요. 네. 저는 30년 전에 경추 교통사고로 다쳤구나. 경추를 다쳐서 수술을 해서 고정핀을 넣어두었어요. 오른쪽 다리는 힘이 약하고 왼쪽 다리는 따뜻한 건 모르고 지난해 가을에 출수할 때 벼포대 어깨에 매다가 오른쪽 어깨 회전 근개 파열이 돼서 회전근개 파열 어깨. 예. 그래서 병원에 수술하라는데 수술 안 하고 견디고 있다고 하십니다. 오른팔 눈 위에까지 못 들어요. 요즘은 요추가 아프네요.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이분께는 어떠한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너무 심한 경우는 교통사고나 이분은 교통사고 같아요. 경추 네. 다쳐서 수술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필요한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화로 오는 거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픈 거. 네. 그런 경우는 수술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분들도 아까 이야기하는 자극, 뼈를 자극 주고 대나무로 두드리고 그다음에 경추, 흉추, 요추를 잘 자극하게 되면은 점점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고 그다음에 반신욕 해주고 네. 햇빛 쐬고 걷고 스트레칭 해주면은 좀 불편해도 시간 지나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견딜만 하면은 너무 아픈 경우는 모르지만은 수술 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통증이 아닌 저린 증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린 증상도 일종의 근육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면은 저린 게 덜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혈관에 문제 있을 수도 있지만은 풀어주면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 반신욕 따뜻하게 하고 두드러지고 풀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걸을 때나 일상생활 중에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걸을지게 조금 등 펴주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부터 닿는 습관, 그 다음 허리로 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허리로 가는 습관을 들이고 될 수 있으면은 허리 고관절로 중심으로 다리는 가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운동이 되고요. 바른 자세는 이제 항상 펴주는 거.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허리와 고관절에 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걷는 건가요? 그렇죠. 허리가 중심이 돼서 골반하고 네. 가면서 다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펴지 말고 뒤꿈치부터 닿으면서 가면 자연스럽게 몸이 나아가져요. 왼쪽 다리가 저리고 중간 부분이 몹시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리고 아프다고요? 네. 그것도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근력을 좀 강화시켜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그다음 아픈 부위를 잡아서 풀어주는 게 좋아요. 대나무 같은 거 두드려가지고 네. 그 마사지 해주다 보면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네. 잠잘 때 특히 머리가 차가워서 새벽에 잠을 깨게 되는데 원인과 치료법이 있을까요? 머리가 원래 시원한 게 많은데 이제 너무 차게 되면은 또 안 좋으니까 머리 쪽으로 그거는 목을 네. 자기 전에 아니면은 다리 있잖아요. 종아리를 좀 풀어주면은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목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기 전에. 그래서 목을 한 10분이나 20분 풀어주고 주무시면은 좀 덜 할 거예요. 자, 여기 허리 신경뿌리병은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을까요? 다리까지 감각이 둔해집니다. 허리부터 이 근육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근막도. 허리부터 다리까지도 근육을 풀어주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좁아졌다 내지는 삐져나왔다 이게 아니라 근육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흉에서 복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근막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인대라든가 내지는 텐던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는 시간만으로도 우리가 1시간 반은 좋게 빨리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인데요.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번 답을 해볼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루게일리 다양한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맞네요. 오늘, 뭐, 예. 척추의 날이어서 얼굴이 좋아 보인다 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그, 네. 척추 분리증이래요. 예, 예, 분리증 네, 있죠. 척추 분리증, 충격받아 젊은 사람. 척추만증. 예.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척추 이제 분리가 되면 이제 다친 경우거든요. 네. 분리가 되는 경우도 이제 좀 무리하면 나이 들면 아파요. 그런 경우도 근육, 근막, 힘줄 이렇게 풀어주고요. 두드려주면은 기혈이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네. 두드러지면은 인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위, 척추 분리된 데를 무리하지 마시고 나이에 맞게 너무 오래 앉아있다든가 오래 쓸 때 부담이 와요. 추우면 부담이 오니까 그쪽에 이렇게 복대도 대준다든가 내지는 아침, 저녁으로 2번, 심한 사람 아침, 저녁 3번만 누워서 풀어주면은 아무 문제 없죠. 불편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박사님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건강한 게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 상당히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 감사합니다.